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보시게 되면 지금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았고요. 자, 요 부분의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결국은 이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CCS라는 종목이 거래 정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의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파워로직스부터 시작해서 서남의 상한가. 자, 한 번씩 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의 이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서남이라는 종목도 초전도 케이블을 만드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파워로직스죠. 역시나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런 사실로 해서 사실 이렇게 신고가, 이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근데 신성델타 테크는 사실 이 관련주 중에서 주도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신성 ST라는 자회사도 역시나 이렇게 신고가를 보이고 있죠. 2차 전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초전도체에 대한 확산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개별 테마가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바이오의 어떤 테마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로 이래 확산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모든 키의 중심은 신성델타테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거 9월에 초전도체에 대한 결론을 낼 때 있죠. 어떤 결론이 났었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오전부터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일단 끝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올 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과거에도 똑같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이뤄내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9월에도 초전토 LK99에 대한 부분을, 진위 여부를 이렇게 등장시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상승과 이때 상승을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어떻죠? 이때 상승이 크죠. 근데 이때 결과론을 내는 이때는 등폭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이런, 위에서 그리고, 올랐다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0%가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10%로 끝나고, 마이너스, 위에 아래 변동성이 크죠. 이걸 보면서 우리 느껴야 될 거는 앞으로 3월 4일 날 있을 LK99, 그쵸? 진화된 물질이죠. 피시포소스, 요 부분에 대한 결과론, 그리고 시연 절차, 기조연설, 미국 물리학회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등폭을 반복할 거다라는 이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가의 변동폭에서 이런 급락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즐기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비중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 공시상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는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참조할 필요는 있다. 자, 뭐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도 나름 10년 동안은 스타펀드 배상을 받았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자, 신성델타 테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슈가 등장을 하는지 보게 되면 임원들의 매도를 동반해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런 부분들, 매수를 동반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관련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은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고목델타 화공이라는 것도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 김정연, 윤종규, 그리고 임관원.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임원진들이에요. 구자철은 대표이사죠. 근데 중요한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임원진들은 2만 7천 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거의 반절 가까이를 팔죠. 근데 구자천 대표이사는 어떻습니까? 1,000주를 늘리고 2,000주를 늘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대주주가 샀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3월 4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낙폭 구간이 최소 3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주가는 우상향한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대로 몸으로 맞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변동성을 즐겨야 되는 부분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최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결국은요, 3월 4일까지는 우상향을 한다. 다만 중간의 과정에 이런 큰 낙폭 과정은 존재한다는 건데, 임직원의 임원진의 매도,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음, 맞아요. 이때도 임원의 매도, 그리고 추가 급락이 나오고 CCS가 하한가를 가고 임원의 매도, 그쵸? 그리고 구자천 대표이사의 매수.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랬나요? 자사주의 매도, 담보대출 연장을 통한 매도, 그쵸?
특수관계인 고목 델타의 매도. 그러면 이쯤 됐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테마의 확산 과정에서 분명히 하루 이틀 내에는 임원진들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또 등반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42,000원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 이때 손실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부분에 42,000원 정도에 한번 사보십시오. 41,000원이었는데 그리고 7만 원에 한번 덜어놓고 재진입하세요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보고요. 오늘은 LK99 이 부분이 PC4 소스로 진화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시연을 할 때도 황산납이 필요했고 PC4 소스에도 황을 추가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도 하나 일러드릴 거고 LK99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뒷부분에 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오늘은 지금 13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아마 여기까지에 대한 변동폭을 분명히 키울 겁니다. 즉 위로 가는 것보다는 오늘 정도에는 이 상승폭을 줄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의 영상인데 41,150원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더. 어떤 종목이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입니다. 자회사 신성 ST도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여기서 움직이지 못했다. 금양과 에코프로의 상승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죠. 41,150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이 41,150원에 특수한 사실이 발생됐던 적이 있었죠. 왜일까요? 이때가 뭐였죠? 이석배 교수가 등장을 했죠. 사실 자산운용사에서는 CFO가 다니면서요. 이 부분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 자료집을 좀 보내드렸죠. 어떤 이슈가 있을 거니까 분명히 이 배터리 통에 대한 2차 전지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종목도 2차 전지 산업군이라는 어떠한 큰 테마를 만났고 이런 초전도체라는 부분이 이석배 교수 등장하면서 이어지게 되면 분명히 주가의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을 7만 원을 라운드 피겨를 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이때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뚫고도 다음날 69,400원에 시작해서 다시 밀리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구간은 3월 4일에 있을 물리학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르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하시는 뭘까요? 테마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등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는 과정인가를 판단하는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제가 과거에 펀드 매니저 할 때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게 내가 맞췄다. 이런 과정들을 모두 맞췄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이런 등폭에 대한 과정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특정한 사실이 나왔을 때 야, 이게 얼마짜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3월 4일까지는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등폭을 이용한 최애 저점과 임원진들의 매도와 구자천 대표이사의 매수를 통해서 이 등폭의 과정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걸 보면서 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라이브 방송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한 오후 정도 다시 한번 더 1시간 정도 있다가 업로드 될 것 같은데 라이브 방 주소 열어볼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 자, 8706으로 자, 이쪽으로 신성 오타 내지 마시고요.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라이브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올해 54세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재미있게 영상을 찍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팩트에 대한 전달을 통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고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 부분이에요. 저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차 거래라고 해서 10만 주를 상환하고 나서 73,700원에서 재급등이 나오죠. 자, 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입니다. 뭘까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빌려와야 되죠. 그걸 우리가 대차 거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공매도를 치지 않고 상환을 했다는 건 여기서는 한 번 더 시장에서 수급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구나. 그들도 인정하고 상환을 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빌려간 과정에선 여기서 빌려갔지만 여기서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보라고 합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20%를 감안하고도 상환을 했다는 건 주가가 더 띄우면서 손실폭. 자,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어떤 거죠? 예, 맞습니다. 손실폭을 확대할 수도 있어요. 빠진다에 베팅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손실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도 인정을 했죠. 이게 바로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수용성 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주가는 항상 규칙성과 어떠한 특징적인 사실에 의해서 등폭을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을 떠나서 주식시장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 방송에 다룰 거예요. 자, 시장도 역시나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종목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쵸?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있으면 종목을 가지고 놀 수 있죠.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자, 우리가 1,0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힘의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어떤 뭐 슈퍼개미급 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대다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최대한 100명이란 기준에서 80명이 시장을 위로 본다는 의견이 발생돼야만 시장이 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도 그러한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손실을 감안하고도 공매도를 치지 않고 상환한 이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등폭 과정은 3월 4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질 겁니다. 분명히 임원진들의 매도가 등장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마이너스 구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찍고 약한 플러스에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유는 그런 구간대에 와 있고 분명히 하루 이틀 내는 임원진들의 매도를 동반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하락으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사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싸서 샀다. 근데 그 다음날 더 빠지죠. 14%. 이 낙폭을 피해가는 방법. 어느 구간에 사야만 다이렉트로 다음날 바로 즉각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위로만 가야만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어떤 이 규칙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그 인생의 선배님들은 대부분 이런 이론이나 그리고 어떤 이 종목이 LK99라는 게 무엇이고 사실 신성델타테크가 왜 이 초전도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관련 테마군에 위치되어 있는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100만 원 갑니다. 200만 원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게 무슨 개발 과정이 있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막연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주식 투자는 항상 시장의 테마를 이용하는 거, 모멘텀을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와 경고, 위험의 조치는 자, 거래소의 조치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조심해라. 경고할게. 위험의 조치를 알려볼게. 지금의 과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길 바래. 다만 하락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주의, 경고, 위험 똑같은 조치가 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뜻에서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긴 했지만 상승과 하락폭을 크게 키우는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시사항과 그리고 이 대차거래라는 부분,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의 이 종목에 그들도 그러하고 그들도 마이너스 20%에는 상환을 했고 그리고 진입하고 축제를 즐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증명하는 투자자가 아닌 축제를 즐기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좀 황을 다루는 업체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황을 다룰 때 LK99라는 물질에서 피시포소스라는 신물질을 개발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LK99는 3대 인물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공동 특허권. 근데 피시포소스 신물질은 이석배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 퀀텀 에너지 연구소장만이 보유한 특허가 되는 거죠.
여기에 황을 추가했다고 하죠.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도 9월에 황산납을 이용했습니다. 자, 신생기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탐방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 황을 다루는 신생기업의 M&A 건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오직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뿌듯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신성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황을 다루는 신생기업, 예, 이 신성델타테크는 이 업체를 인수하면서 과거에 이런 이벤트가 끝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들어올 수 있는, 예, 요 부분을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업체도 하나 보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 거기서 좀 충분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충분히 이제 LK99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봅시다. LK99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초전도 현상을 다룬다. 근데 마이너스 297도의 영하 환경에서는 이렇게 저항값이 0이 공중부양하는 물질이 생겨나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상온으로 끄집어 봤더니 이 현상은 발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런 부분들이 쓰이진 않을까? 왜 하필이면, 예,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언급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2차 전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특정한 사실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이유도, 자, 2차 전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운행할 수 있어요? 없죠.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죠. 불편하죠. 수요가 감소되죠. 결국은 신성 델타테크도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충전과 방전을 할 때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한다고요. 리튬이라는 이 물질이.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저항값이 생겨서 완충을 해도 금방 90%로 쭉 줄어들어 버려요. 우리가 휴대폰 처음 샀을 때 한 달 정도만 지나게 되면 완충을 한 상태에서 쭉 이렇게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저항값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저항값을 0으로 줄이게 되면,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있는 전기차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고, 반도체도 웨이퍼라는 동그란 원판이 있어요. 이걸 잘라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걸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할게요. 관련주들의 어떤 아직 숨어있는 테마의 수혜주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 선암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비스 이것도 오늘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죠. 자, 라이브 주소 아직 움직이지 않은 개별 테마군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저항이 있어서 이 원판을 잘라낼 때 30%밖에 쓸 수 없다. 70%를 버려야 된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저항값을 줄일 수 있으면 반도체 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거죠. 전력도 그렇잖아요. 지금 선암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간 이유는, 자, 중앙 집중 발전에서 지역 발전소 집으로 보낼 때 어떻죠? 100을 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이 도달되죠? 70밖에 도달이 안 하더라. 30의 전력 손실이 있더라. 저항값이 있으라. 저항값을 0으로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을 보내면 집까지 100이 전력이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물질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물질입니다. 중요한 게 맞고요. 그리고 한 예로 이해를 돕고자, 자, 이겁니다. 우주선을 타면 사람이 공중부양하죠. 물질이 공중부양하죠. 역시나 이것도 초전도 현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중력값을 0, 저항값을 0으로 줄인다는 거고, 우리가 롯데타워 가더라도 123층을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가죠. 진공 상태에 비슷하게 후 가죠. 이것도 역시나 중력값을 최소화. 자기부상 열차 있죠. 음극과 음극의 양극과 양극의 밀어내는 성질을 위해서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후 가는 거죠. 자, 결국은 초전도 현상은 상온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물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초전도 현상에 대한 부분을 양자 컴퓨터라는 걸 예를 드는 것들이 꽤나 있는데 과거에 물론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 테마가 끝난 이후에. 근데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것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터라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슈퍼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 상온에서 쓸 수 없어요. 극저온의 환경에서만 써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거를, 예, 저항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이
상온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 조그마한 모바일 기기,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PC에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초전도체, 즉 저항값을 0으로 만든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겁니다. 다만 뭐가 있죠? 2011년도에 맥신, 신물질이죠. 2017년도에 또 뭐 있죠? 그래핀이죠. 그래핀의 학자가 이때 주가의 낙폭을 이끌면서 놀라운 물질입니다만 앞으로 더 진화해야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럴까요? 상용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3월 4일에 대한 이벤트 이전에 주가는 등폭을 반복하면서라도 분명히 우상향은 나올 것이다. 다만 상승에 대한 라운드 피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즉 무슨 뜻이냐? 오늘의 고점이 14만 4천 원이죠. 근데 한 15만 원 정도 가면 찍고 급락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 28%짜리 급락도 나올 거예요. 위에서. 이거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저 주식타짜라는 사람이 정말 필드에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박하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이런 부분의 과정에서 20 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20%로 끝나는 거 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손실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8%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부분을 얻어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선배님들.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손이 빠를 필요 없어요. 정확한 패턴과 정확한 사실,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 과열인이 찍고 나서 갭으로 상승할 겁니다. 밑으로 빠질 때 이걸 피해가고, 그리고 급락이 일어났을 때 빠졌다가 다시 신고가를 가는 것도 수익이다. 이 폭이 하루에 48%짜리 변동성이요. 예, 위아래 변동성이 세 번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고, 그리고 황이라는 업체 시연을 합니다. 3월 4일 날. 이 부분에 대한 업체도 여러분들께 한 군데 M&A 관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시연 과정에서 이 황 어디로부터 납품받았다 기사화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가정으로 끌고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더 잘하길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시죠.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신성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폭을 더 확대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